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라틴어를 공부할 저는 김경민입니다. 오늘은 명언으로 배우는 라틴어 제13강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자, 명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제는 역사입니다. 우리 라틴어를 공부할 때 많은 서적들이 역사물이죠. 거기에는 많은 명언들도 있을 것이고요. 많은 이야기도 있을 것인데 명언을 통해서 이야기도 보고요. 또 들어본 말인데 뭐 이런 것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사위는 던져졌다. 들어보신 적 있죠, 이거? 예, 주사위 던져졌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갈리아 지방 전체는 세 부분으로 나뉜다. 요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브루투스 노마죠. 많이 들어본 말들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자, 주사위는 던져졌다. 알레아 이악타 에스트. 라틴어는 이렇습니다. 자, 알레아 이악타 에스트. 주사위는 던져졌다. 알레아라는 말이 주사위예요. 네, 주사위라는 뜻이고요. 이악타라는 말은 사실은 어려운 문법 용어 잠깐 쓰겠습니다. 과거분사라는 거예요. 네, 과거분사가 이렇게 숨동사, 비동사에 해당하는 숨동사랑 만나면요. 수동태 문장이 돼요. 그리고 수동 퍼펙트 문장입니다. 다시 해서 수동 완료 문장이에요. 어렵죠? 원래 던지다라는 뜻, 이악토이악타레라는 일변화 동사에서 나왔어요. 던지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수동태이고요. 과거의 내용을 담아야 되니까 던져졌다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문법적인 용어 자체가 어려우니까 이악타 에스트가 던져졌다라는 뭐 그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구나. 뭐 이 정도만 일단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악타라는 분사가 알레아라는 것과 성은 맞아야 된다. 뭐 이 정도까지 문법적인 지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예. 이 말은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의 카이사르 전기에 3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도 뭐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좀 더 한번 보죠, 그래도. 자, 가이우스 수에토니우스 트란퀼로스. 시는 가이우스를 나타내는 약자죠. 예. 수에토니우스 트란퀼로스. 플레임이 이렇습니다. 기원 후 69년도에서 130년 이후 이렇게 돼 있죠. 예, 뭐 태어난 거는 대략 69년도로 알려져 있는데 뭐 죽은 연도는 몰라서, 사망한 연도는 몰라서 130 이후까지 사는 흔적은 남아 있고, 그래서 그냥 130년 이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전기 작가예요. 전기 작가. 전기 작가면 누구를 대상으로 썼는지 있겠죠. 황제 전기를 썼어요. 제정 초기 시대에. 예. 그의 전기는 카이사르부터 도미티아누스 황제까지 12명의 황제의 삶을 본인의 필치로 전기를 적었습니다. 썼습니다. 뭐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이사르는 공식적인 황제의 리스트에는 올라가지 않아요. 초대 황제는 보통 카이사르의 후계자인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초대 황제로 보죠.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전임자예요. 네, 공식적으로 황제의 자리는 오르지 못했지만 황제 같은 권력을 누렸기 때문에 아마도 이 황제는 아니죠. 제정시대의 기틀을 또 마련한 사람이기 때문에 황제 전기에 포함시켰고요. 아마도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 카이사르를 이미 황제로 인식하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예. 지금이야 우리가 뭐 카이사르는 공식적으로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예. 자, 우리 카이사르에 대해서 한번 보죠. 가이우스, 역시 가이우스 똑같죠. 율리우스 카이사르죠. 기원전 100년에서 기원전 43년. 사실은 죽은 날짜까지도 유명해요. 3월 15일. 뭐 거기까지는 안 적었는데. 예, 3월 15일. 로마 시대의 정치인, 군인, 정복자까지는 뭐 그러려니 했는데, 작가예요. 예, 그리고 작가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예. 우리는 그를 카이사르라는 말보다는 시저라는 말로 좀 더 익숙하죠. 시저. 예. 폼페이우스라는 사람은 이제 시에는 그나이우스라는 말의 약자인데요. 그나이우스, 폼페이우스, 마그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동시대 때 같은 정치인이에요. 예, 권력을 같이 나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106년도에서 이제 48년에 죽은 사람인데 내전을 벌이죠. 내전을 벌입니다. 내전이라는 것이 뭡니까? 자기네들끼리 권력을 차지하게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카이사르하고 폼페이우스하고 내전을 벌입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죠.
그래서 제국의 1인자가 됩니다. 제국의 1인자가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황제 제도가 들어가기 전에는 로마는 공화정이라는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공화정이라는 건 뭡니까? 투표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는 거잖아요. 그런 사회였는데 카이사르가 뭐 1인으로서 이 권력을 차지하다 보니까는 공화정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되려고 한다는 의심을 사서요. 공화주의자들이 암살을 하죠. 그래서 공화주의자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한 인물. 권력은 많이 가졌지만은 그 결실까지는 보지 못했던 그런 인물이 카이사르. 우리가 일명 시저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자, 알레아 이악타이스라는 또 명언도 다시 한번 좀 집중해서 한번 보죠. 이 명언은 원래 그리스의 희극 작가 중에 메난드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메난드로스는 뭐 연표가 이렇습니다. 기원전 뭐 4세기에서 3세기 전반기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코미디에서 유래됐다고 알려져 있어요. 메난드로스라는 작가의 작품은 몇 작품만 남아 있고요. 많이 남아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말은 메난드로스에 의한 것이다. 뭐 메난드로스가 처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메난드로스 작품에 있다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카이사르가 메난드로스 코미디를 좋아했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아마 이 사실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서 아마 메난드로스의 코미디의 말을 뭐 암송했을 수도 있다 이런 추측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자, 이 말은 그래서 기원전 49년도 1월 달에 카이사르는요 그의 군대와 함께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 루비콘이라는 강이 있어요. 루비콘이라는 강이 있는데 카이사르는 루비콘강 북쪽에 있는 상황이었고요. 루비콘 강을 건너면 개인의 자격으로 건너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너면요 그건 반역죄가 돼요. 모반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가에 서서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루비콘 강까지. 잠시 고민을 하죠. 왜? 반역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말을 남기고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려져 있죠. 예, 그래서 로마로 진격해서요. 그 당시 로마를 지키고 있었던 폼페이우스랑 일전을 벌이고요. 결국에는 내전에 승리를 거두죠. 이 말은요, 알레아 이악타이스라는 말은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심사숙고하고요.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릴 때 사용하는 말로 많이 쓰이죠.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어. 더 이상 후퇴는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서 사용하죠. 예. 그래서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카이사르의 명언입니다. 뭐 원래 카이사르는 아니지만 카이사르 때문에 유명해졌기 때문에. 자, 카이사르의 명언 또 하나 유명한 거 있죠.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정말 많이 들어본 말이죠. 자, 원어는요. 왜니, 위디, 위키. 또 V를 중세 발음처럼 V로 발음하면 우리는 이게 좀 더 익숙해져 있죠. 베니, 비리, 위키 이렇게 발음하는 게 좀 더 익숙합니다. 우리들한테는. 자, 한번 살펴보죠. 왜니, 위디, 위키 아니면 베니, 비디, 위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어떻게 이렇게 번역이 되는지. 예. 이 베니, 비디, 비키는요. 문법적으로 전부 다 퍼펙트 완료 문장이에요. 완료 문장이고 1인칭 단수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뭐 했다, 나는 뭐뭐 했다, 나는 뭐뭐 했다. 이렇게 세 가지인 거예요. 그럼 베니라는 말은 어디서 왔느냐? 베니오, 웨니오에서 왔죠. 웨니오, 웨니네. 사변화 동사고요. 이 웬이라는 말이 웨니오라는 말의 퍼펙트예요. 뜻은 오다의 뜻이죠. 그러면 웨니오는 현재형이니까 나는 오고 있는 거죠. 나는 온다가 되는 거고요. 나는 왔다가 되는 거죠. 완료 문장이기 때문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나는 왔다. 자, 같은 원리입니다. 위데레. 보다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본다. 그 다음에 동사의 원형, 부정형이죠. 이거의 퍼펙트 완료형이 위디예요. 그러면 위데오 하면 나는 본다. 위디 하면 나는 보았다가 되는 거죠. 주어까지 들어가 있어서. 1인칭 단수형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웨니 위디 하면 나는 왔다, 나는 보았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나는이란 말을 빼고 왔다, 보았다. 조금 더 그럴싸하게 왔노라, 보았노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하나 더 남았죠. 비키, 윙코, 윙케레. 삼변화 동사예요. 역시 퍼펙트 완료가 위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뜻은 정복하다, 이기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윙크오르면 나는 정복한다, 나는 이기다가 되지만 위키 되면 이제 퍼펙트 문장이니까, 완료 문장이니까 나는 이겼다, 나는 정복했다 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원래 있는 대로 번역을 한다면 나는 왔다, 나는 보았다, 나는 이겼다, 혹은 나는 정복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걸 줄여서 조금 더 우리 박자감 넘치고 또 박진감 넘치게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로 지금까지 번역을 해왔던 거죠. 자, 이 말도 수에토니우스에 의한 겁니다. 수에토니우스 카이사르 전기 37장 2절에 보면 나오는 말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요, 세 개의 완료형으로 이루어진 문장이에요. 문법적인 거를 먼저 좀 체크를 한다면, 예. 기원전 47년 카이사르는요, 소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이라 하면 지금의 터키 정도가 되는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보스포러스라는 왕국이 있어요. 그 왕국을 정벌하러 카이사르가 떠납니다. 거기 왕국의 임금이 파르나케스 2세라는 사람이 거기 왕국의 임금이었는데 전투를 벌였는데요. 너무나 싱겁게 끝났어요. 전투가. 거의 뭐 싸워보지도 못하고 파르나케스 2세의 군대가 전부 다 뭐 도망가거나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났거든요. 자, 그러니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카이사르도 어쨌든 카이사르도 일종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승리를 거두는 그 당시에 이제 가장 그 뭔가 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집단이었던 원로원, 그러니까 이제 나라의 정치 고참들이 모여서 운영하는 원로원에 승리의 보고를 하는 거죠. 거기에 간단히 썼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베니 비디 비키, 웨니 위디 위키 이렇게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이미 전투에 대한 카이사르의 자신감과 여기가 중요하죠. 마치 운율을 고려한 듯이 전부 다 지금 V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V로 시작하고요. 공교롭게도요. 전부 다 짧게 장음. 뭔가 짜맞춘 것처럼 이렇게 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내용도 딱 맞아떨어지고. 그래서 운율을 고려한 듯한 세 단어의 배열이 참 멋지게 있는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전쟁에서 이기고 그러면은 또 전쟁이라는 거는 비참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마냥 신나할 수는 없지만 또 이 말 자체는 굉장히 리드미컬하고 굉장히 박력이 넘치는 그런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다음 예문은요. 다음 명언은 갈리아 지방 전체는 세 부분으로 나뉜다. 뭐 이게 명언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중요한 작품의 첫 부분이라서 한번 골라봤어요. 자, 원어로 이렇습니다. 갈리아 에스트 옴니스 디비사 온 디비사 인 파르테 스트레스, 이렇게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갈리아 에스트 옴니스 디비사 인 파르테 스트레스, 단어 한번 체크해 보죠. 갈리아 여성 명사고요. 한 지방 이름이에요. 갈리아 지방. 갈리아 지방 하면 지금의 어디냐 하면요. 프랑스, 그 다음에 뭐 네덜란드, 벨기에 이쪽을 아우르는 지역입니다. 조금 더 지역적인 어떤 지리적인 걸로 설명한다면 그 라인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라인강은 알프스에서 발원해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강인데 이 라인강 서쪽 지역을 갈리아 지역이라고 해요. 또 참고로 라인강 동쪽 지역을 게르마니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제 독일의 원형이 됐던 게르마니아 지역이라고 하고, 라인강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서쪽 지방을 갈리아 지방이라고 해요. 그 갈리아, 옴니스라는 말은 형용사입니다. 원래 각각의 전체 혹은 모든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예요. 그래서 옴니스는 갈리아랑 같이 가는 거예요. 전체 갈리아, 갈리아 전체, 이렇게 번역이 되고요. 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형용사가 하나 있어요. 갈리아가 여성이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죠. 디비수스, 아니 디위수스, 디비수스, 디비사, 디비스, 나뉜, 분할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번역이 되면 갈리아 전체는 나뉜다, 분할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어떻게? 인 파르테 스트레스. 뭐 인이라는 거는 사실은 분할된 걸 나타내는 게 전치사인데, 인은 기본적으로 대격도 취하고 탈격도 취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대격을 취했죠. 대격을 취해서 어떻게 보면은 장소의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분할의 의미도 우리 인 플러스 대격이 처리한다,
뭐 이 정도 뭐 알아두고 가겠습니다. 문법을 논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파르테스라는 단어에다가 조금 집중해 볼게요. 여성 명사고요. 파르티스 이렇게 변하는 3변화 명사고요. 파르테스는 복수 대격이 되는 거죠. 우리가 부분이라는 말이 영어로 파트잖아요. 파트. 이 파트가 여기서 온 거죠. 우리 속격에서 is를 빼면 우리가 파트만 남지 않습니까? 이 어간 자체가 지금 영어 단어에 살아있는 거죠. 부분, 뭐 일부분 할 때 부분. 트레스라는 말은 숫자예요. 남성, 여성일 때는 트레스를 쓰고요. 중성일 때는 트리아를 사용하는데 파르테스는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트레스가 왔죠. 예. 그 다음에 트레스 자체도 여기에는 대격으로 쓰인 겁니다. 예. 여기 지금 표시된 거는 뭐 주격을 표시했지만은 주격하고 대격하고 모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파르테스를 꾸며주는 대격으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부분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갈리아 전체는 세 부분으로 나뉜다. 제가 아까 굉장히 유명한 작품의 그 첫 문장, 그 처음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글을 쓴 사람이 앞에 두 개의 그 명언의 주인공이었던 카이사르가 쓴 거예요. 카이사르가 아까 왜 정치인이고 군인이지만은 작가로도 유명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카이사르의 작품 중에 갈리아 전기라고 있어요. 이 전기는요, 그 일생을 담은 전기가 아니라 전쟁의 기록이라는 의미에서 전기입니다. 예, 전기. 갈리아 지방을 정복하는 이야기. 뭐 이 정도로 풀어서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1권의 1. 신비한 첫 번째 문장입니다. 예. 자, 카이사르에 져서 갈리아 전기는요, 원어로 데벨로 갈리코라고 하는데, 대가 이제 뭐뭐에 관하여 그런 뜻 아닙니까? 벨로가 전쟁이니까. 이제 갈리코는 형용사로서 갈리아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갈리아 전쟁에 관하여 직역을 하면 첫 문장입니다. 이 책은 카이사르가 58년부터 51년까지요. 갈리아 사람들과 전쟁을 벌여요. 목적은 뭐 정복이죠. 갈리아 지역을 정복하려고 하는 정복전입니다. 예. 결국에는 정복을 합니다. 예. 51년대가 되면 정복을 하는데 이 7년, 8년 정도에 걸린 지방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에서 전쟁만 한 게 아니에요. 카이사르는. 예. 그래서 아마 우리가 뭐 영웅 혹은 이런 데 반열에 올리는 모양입니다. 본인이 경험했던 것들 기록으로 남기고 있어요. 또 전쟁 기록만 남겼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갈리아 사람들의 풍습은 어떤지, 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생활상도 남기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는 거예요. 예. 자신을 3인칭으로 표시해서 기술하고 있는데요. 전쟁 기록뿐만 아니라 갈리아 지역의 풍습도 함께 전하고 있어서 갈리아 지역의 고대사회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라틴어를 배우시는 분들이 문법을 끝내고 접할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작품이 갈리아 전기인 경우가 많아요. 갈리아 전기가 많고요. 또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 같은 데서 입시를 위해서 준비할 때 이 갈리아 전기가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라틴어를 공부할 때 가장 흔하게 만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접하는 그러한 작품이란 얘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런 역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현대 우리가 21세기에 라틴어를 공부할 때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서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뽑아 봤습니다. 자, 갈리아 지역은 세 지역으로 나뉜다고 그랬는데 제가 세 지역이 어딘지 말씀 안 드리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예, 답도 드립니다. 예. 뭐 원문에 의하면 벨가이인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아퀴타니아인이 있고요. 갈리아인이 있는데 지역적으로 제가 아는 바대로 좀 설명을 드리면 아퀴타니아인은 뭐 스페인과 조금 국경 지방에 있는 대서양 지방에 있는 그 부분을 가리키고요. 벨가이는 좀 북쪽입니다. 갈리아 전체에서 북쪽. 지금의 네덜란드, 벨기에 지역을 아마 아우르는 지역. 그 지역이고요. 나머지 지금 우리가 프랑스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이 갈리아 사람들이 뭐 거주했다. 이렇게 카이사르는 기록하고 있고요. 이렇게 세 지역으로 나뉜다라고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 것도 한번 보죠. 브루투스 너마저. 많이 들어보고요. 유명한 말입니다. 역시 누구랑 관련이 있습니까? 이것도 카이사르랑 관련이 있어요. 예, 오늘은 주인공이 카이사르입니다. 자, 원어로 하면요. 에투, 브루테. 의문문이죠. 브루테. 자, 자세히 한번 보죠. 에투, 브루테. 브루투스 너마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at가 그리고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문장을 연결하지 않을 때는 영어의 also라는 거 있잖아요. 또한 역시로 번역하는 그거의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to라는 말이 너잖아요. 그러니까 at to니까는 너도 또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라기보다는 너도 역시, 너 또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경우가 많죠. 브루테는 브루투스의 이변화 남성 명사잖아요. 우리가 우스로 끝나는 명사의 혹격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명사 변화에서 주격과 혹격은 일치하는데 이변화 명사 우스로 끝나는 남성 명사, 남성이 주로 하는 이변화 우스 형태. 첫 번째 유형의 명사가 보카티브, 즉 혹격일 때 우스를 에로 바꾼다고 했죠. 그러니까 브루투스의 혹격이 되는 거예요. 브루투스, 너 또한 지역하면 조금 더 우리가 좀 많이 익숙한 걸로 번역을 한다면 브루투스, 너 맞아? 이렇게 번역을 한다는 거죠. 자, 이 말은요, 우리가 그 옛날 사람들이 고대 그리스 혹은 로마 시대에 어떤 누군가 글을 써서 썼다기보다는 셰익스피어 때문에 더 유명해진 말이에요. 윌리엄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 줄리어스 시저라는 작품이 있어요. 뭐 제목이 보여주다시피 우리 시저에 관련된 내용을 담은 희곡이죠. 예.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카이사르를 소재로 한 셰익스피어의 작품이에요. 줄리어스 시저. 뭐 원제는 이렇답니다. 더 트레지디 오브 줄리어스 시저. 1599년도에 발표된 작품이고요. 예. 카이사르가 죽는 순간에 이 말을 했다고 작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 이 셰익스피어는 그리스 전기 작가 플루타르코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기원 후 46년에서 119년까지 산 사람인데, 플루타르코스는 그 영웅전으로 유명하죠. 유명한 그 장군들, 이런 사람들의 전기를 쓴 사람인데, 당연히 카이사르 전기도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작품을 참고해서 썼대요. 근데 플루타르코스는 그리스 전기 작가의 그리스말로 적었어요. 그러니까 브루투스 너마저 또 그리스어로 나오는 거죠. 그리스어를 나름대로 라틴어로 바꿔서 쓴 게 에트 브루테입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게. 뭐 셰익스피어가 바꿨다기보다는 그 이전에 아마 다른 사람들이 바꿔서 썼을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나 유명한 어구라서 지금 유명한 명언, 유명한 말이라서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앞에 언급했던 수에토니우스도요, 여기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카이사르가 죽는 장면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브루투스는 왜 갑자기 등장한 걸까요? 예, 브루투스의 이름은요, M은 마르쿠스죠. 요니우스 브루투스예요. 이 사람은 기원전 85년에서 42년도까지 살았던 사람이고요. 철저한 공화주의자입니다. 공화주의자라는 것은 우리가 황제나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투표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는 그러한 정치, 그러한 어떤 그 정치를 갖다가 지향하는, 그러니까 어떤 1인 권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어떤 정치 체제를 우리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철저한 공화주의자인데 카이사르가 권력을 너무 비대하게 잡으니까 이게 막으려고 지금 뭔가 모의를 하는 거예요. 뜻이 같은 사람 공화주의자들과, 야, 카이사르를 두선 안 되겠는데 저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더 나아가서 황제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을 했다는 얘기죠. 이 브루투스가 중심이 된 뜻을 같이 하는 다른 공화주의자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카이사르를 암살을 합니다. 예. 정확히 기원전 44년도 3월 15일에 암살을 하죠. 예. 그런데 아이러니하게요, 브루투스 본인은요, 개인적으로 카이사르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여서 카이사르가 아들처럼 좋아하고 아들처럼 사랑하고 아들처럼 돌봤던 인물이에요, 브루투스가.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지금 배신을 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카이사르는. 예. 그래서 플루타르코스하고 수에토니우스의 글에는요, 카이사르가 죽는 순간에 브루투스 너마저 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버전이에요. 내 아이야, 너도 역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브루투스라는 이름은 안 나오고요, 브루투스 대신에 좀 더 친근할 수도 있습니다. 내 아이야라는 표현을 썼어요. 플루타르코스는 당연히 그리스 작가니까 그리스말로 적었을 거고요. 수에토니우스는 로마 작가니까 라틴어로 적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수에토니우스 작품에도 내 아이야 너도 역시는요, 그리스말로 나와요.
그래서 아마도 카이사르가 죽을 때 죽는 순간도 멋있게 하려고 그리스 말을 하면서 죽었나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잘 모릅니다. 어떻게 실제로 그리스 말로 했는지 라틴어로 했는지는 잘 모르죠, 우리가. 예, 기록에 근거해서 우리는 판단할 뿐입니다. 근데 수에토니우스는 라틴어로 전기를 적었음에도 그리스어로 표기한 걸로 봐서 아마 그 당시에는 카이사르가 죽으면서 마지막 한 말이 실제로 그리스어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한번 그런 추론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두 작가에는 전부 다 그리스어로 나온다라는 것. 그것을 누군가가 라틴어로 바꿨고 혹은 셰익스피어가 바꿨고 그래서 에투 브루테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명언 기억하기 다시 한번 보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아까 뭐였죠? 주사위? 알레야. 이렇게 시작하죠. 알레야 이악타 에스트.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나라. 짧은 말 3개 딱. 우리 박력 넘치는 웨니, 위디, 위키. 좀 더 익숙한 발음으로 웨니, 위디, 위키. 이렇죠. 자, 갈리아 지방 전체는 3부분으로 나뉜다. 좀 깁니다. 갈리아 est omnis divisa in partes tres. 브루투스 넘어죠. 에투 브루테까지 4개의 명언을 한번 봤습니다. 자, 라틴어를 공부할 때 우리가 문헌을 읽을 때 철학책도 많이 보시지만 역사책도 많이 보십니다. 그만큼 명언도 많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또 역사적인 명언은요. 스토리가 담겨져 있죠. 그 뒤에 배경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더 흥미롭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자, 아무튼 역사에서 배우는 라틴어 명언 공부하시고 또 역사 내용도 보시고 라틴어도 보시고 여러 가지 것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